모자를 왜 써지? 되게 익숙한 잠바 같지 않아요? 영화 속에서 중식이가 입었었던 그 네. 의상이죠. 그 모자도 한번 써주세요. 모자도 그 모자입니다. 근데 이게 그 중식이 머리와 그 상태, 뭐 피부 상태, 머리 상태가 아니라서 그런지 엄청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것이 역시 어떤 상태로 입느냐에 따라서 옷이 굉장히 달라져. 우상 내일 바로 3월 20일 개봉을 바로 앞두고 있는 오늘이 19일인데요. 아마 뭐 감독님도 그렇고 배우분들도 이날이 제일 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오히려 뭐 관객 그 기자를 만나고 혹은 아니면 프레스들과 인터뷰를 하는 시간보다 관객들과 만나기 직전에 이 마음이라는 것이 가장 걱정도 되고 가장 설레기도 하는 그런 순간일 것 같은데 이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과 함께 또 개봉을 앞둔 소감 부탁드립니다. 감독님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우상 감독 이수진입니다. 이제 중식 선배가 갑자기 이벤트를 하신다고 영화 속에 있는 아마 팬들 분들 요즘 재미있게 정말 잔망스러움이야. 그 저희들한테도 비밀로 했다가 요 바로 앞에서 이제 짠 하면서 이제 보여주신 거라서 굉장한 센스쟁이 같습니다. 아마 이런 센스가 계속 쭉 관객분들에게도 좋은 기분으로 다가갔으면 좋겠고 내일이 개봉인데 저를 비롯한 우리 스태프들이 굉장히 열과 성의를 다해서 굉장히 열심히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뭐 나름 자신은 있고요. 하지만 약간의 뭐랄까요, 긴장됨 뭐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기분 좋은 오늘 밤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천일이. 네, 저도 이제 전날이다 보니까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얼른 많은 분들이, 많은 관객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좀 기다렸던 작품이었어가지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이제 얘기 얼른 나누고 싶네요. 네, 오늘 반갑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저희가 개봉을 되게 오래 기다렸었는데 막상 또 내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벌써 개봉이야 또 이런 또 마음도 드는 게 물론 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크죠. 예, 그리고 주변에 좀 많이 좀 알려져서 전혀 어렵지 않은 영화로 신경 알려져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영화가 어떤 뭐 어려운 전혀 어렵지 않은 영화라는 얘기를 또 강조해서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1시간 정도가 그 궁금증들을 조금이라도 많이 오늘은 드디어 이제 보따리를 좀 풀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 네. 저희 그러면 이 영화의 사진들과 함께 조금 키워드를 나눠가면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키워드 토크. 제 첫 번째 키워드는요. 따단, 네, 마이 아이돌입니다. 근데 영어로 해놓으니까 이게 항상 여기 음악 중심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지만, 네, 그 우상이라는 이 정말 독립된 단어로 보면 무게감이 굉장히 상당한 느낌이 들어서 아무래도 제목에 대한 궁금증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되게 많으시긴 할 것 같아요. 사실 이 중식을 연기하셨던 설건구 배우님은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맹목적인 또라이를 연기하는 데 있어서 아니요, 좋은 의미로요. 정말 맹목적인 어떤 역할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만큼 잘해낼 수 있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 영화 속에서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또 우상을 찾아서 거기에 또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이 남자를 너무나도 잘 연기해내셨는데 그 맹목의 끝에,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삼고 있는 이 중식의 우상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 중식이는 처음부터 그 우상을 뭐 있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부나미와 되게 행복하게 살았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둘만의 행복인데 외부에서 봤을 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둘이 고립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둘만의 아주 작은 세상. 그 집이 약간 또 두만의 작은 세상처럼 보이긴 해요. 철물점과 집, 네. 그 행동 반경이 넓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영화에 잠깐 나왔지만 그 거실에 노래방 설치해 미러볼 돌려가면서 자기들만의 행복에 똘똘 뭉쳐있는 그 부자지가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어느 순간 이제 사고로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 아들 죽음에 대한 진실도 찾아야 하지만 중식이도 엄청 불안했을 것 같아요. 이게 깨졌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성기게나마 또 붙이고 싶다는 마음 같은 네, 그걸 또 다시 붙이고 싶고 근데 어떻게 또 그 아들의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 이 태아 사진을 발견하고서 내 핏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연하도 부남의 아이인 줄 알고 근데 그 부남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은 중식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나만 내가 속이면 된다. 는 생각에 내 것이 아닌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때부터 좀 굉장히 집요해지고 맹목적이 되면서 이 선택을 하면 안 되는 선택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중식이 돼버린 것 같아요. 사실 또 천우희 씨 하면 이렇게 예측 불가의 또라이에 있어서 도대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천우희 씨가 연기했었던 많은 작품들을 보면 어떤 이 사람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가 항상 그 안에서 스릴러를 만들어내는 사람 같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이 영화 속의 연하 역시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연하는 사실 우리가 여전히 영화를 보고 나서도 이 친구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걸 연기해야 되는 배우는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됐었겠죠. 네. 려나의 우상은 우상이 없었죠. 우상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려나는 이름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싶어 하는데 누구나 다 인간이라면 갖고 있는 그 이름조차도 없다 보니까 우상조차 가질 수 없고 그냥 생존하는 게 가장 급급한 친구였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평범한 삶을 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순간순간에 반응하는 것들이 남들보다 더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작품 안에서 려나가 표현되어 있는 아니면 전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워낙 적고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만 전달이 되다 보니까 저도 시나리오에서 어떤 이 캐릭터를 구축해 나가는데 있어서 조금 단서 같은 걸 찾기는 조금 어렵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친구가 그 가장 중요한 대사를 하잖아요. 이분 아니데요라는 말을 할 때 보면 이렇게까지 순간적으로 어떠한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뭘까 그것에 대해서 좀 많이 찾아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단서라고 얘기를 스스로 또 시나리오에 없는 어떤 단서를 배우로서 또 심어놓은 것 중에서 하나 정도를 오늘 얘기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단서요? 네. 단서라기보다 단서는 이제 감독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 단서라기보다 이 려나라는 인물이 좀 무섭게만 보이진 않았으면 좋겠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친구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름을 갖고 있고 평범하게 살았다면 그냥 아주 예쁜 그리고 똑똑한 사람으로 잘 클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이런 뭐랄까 상황들이 이 친구를 힘들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성격이라든지. 그래서 아주 관객분들이 봤을 때도 그냥 무섭게만 보여지지 않고 조금은 귀엽기도 하고 귀여울 순 없지만 귀엽기도 하고 연민도 많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은 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을 녹여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장면마다 조금씩 신경 쓴 부분은 있죠. 정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진 못했지만 한석규 배우가 연기하는 이 구매란 캐릭터는
한석규란 배우를 만나면서 사실 저 세계에 있는 누군가가 되게 그릇된 우상을 이 세상에 심어준다면 저런 목소리랑 저런 얼굴을 가진 사람일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배우의 캐스팅이었던 것 같아요. 믿을 수밖에 없고 믿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모든 허상들을 그러나 계속 신기루처럼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이 이 한석규란 배우를 만나서 정말 딱 완벽하게 만들어진 느낌을 받았었는데 감독님이 이 구명이란 캐릭터를 또 한석규란 배우와 만나서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조금 더 구체적이 되고 좀 더 발전됐던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나리오에서 쓰셨을 때보다. 우선은 뭐 비하인드를 말씀드리자면 처음 한 선배님한테 들었을 때는 중심 역할로 그 제안을 했었어요. 그랬다면서요? 네, 네. 네, 네. 그런 분들 그럼 이 옷을 입고 계셨을 수도 있네요. 네, 노랗게 탈색하고 청바지 모자 쓰고 상상이 잘 안 되지만 또 네. 네, 그 원래 그랬었는데 그 처음 만나자라고 했을 때 이제 저는 선뜻 출연하시겠다라는 어떤 그 마음으로 이제 만나자라는 뜻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첫 만남은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다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갈 때 헤어질 쯤에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명예는 누구를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직 모르겠다. 몇 분 있는데 모르겠다. 그러니까 본인께서 자기도 그 중에 후보군 중에 한 이렇게 자기도라고 말씀을 하세요. 좀 의외였어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이제 만났던 건데 중식을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혀 의외의 반응이 나서 그걸 매주 한 번씩은 만났던 것 같아요. 총 한 달 안에 맨날 똑같은 옷에 맨날 똑같은 모습에 약간 주정도 똑같은 길이에 만나 뵀는데 그때마다 강도가 조금씩 세졌던 것 같아요. 명예를 하고 싶어하는 어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도 그쪽으로 생각을 해달라고 하셨다가 그다음에 자기는 명예를 해야 잘 될 것 같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필을 감독님 또 설득 당하셨군요. 근데 그 설득이라기보다는 네. 결과적으로는 설득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왜 자기가 명예한테 매력을 느끼고 왜 이걸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길고 느리게 말씀하셨겠지만 네네. 혹시 기억나는 어떤 왜 내가 꼭 명예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혹시 기억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제일 큰 거는 우선은 단순했어요. 나는 명예한테 끌리고 명예 가고 싶은데 그냥 요게 제일 컸고 또 하나는 그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자기는 그게 그림이 자꾸 그려진다. 그걸 한번 보여주고 싶다라는 게 명확하셨고 또 하나는 자기는 사투리를 못 쓴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사실 네. 저 명예는 원래 사투리 안 써. 네. 중식은 원래 사투리 안 써. 네. 그리고 그래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점차 이제 명예를 더 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분이 이 중식의 집 같은 곳에 계셨다면 정말 그 8월의 크리스마스 같은 집이잖아요. 그 집이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버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감독님이 이미 또 관객분들 만나는 자리에서 중식이 다리를 절게 된 이후에 안에다가 병뚜껑을 집어넣은 어떤 영업 비밀 같은 거를 폭로를 하셨더라고요. 사실 배우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장면의 행동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를 굳이 밝히고 싶어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설명이 아니 영업 비밀은 아니고 아니에요? 예. 제가 저한테 자극이 없으니까 왼발 들었다 오른발 들었다 하길래 이게 이제 일정한 자극이 한 곳에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현장에서 제일 흔한 게물 병뚜껑이거든요. 그걸 이제 이런 물 병뚜껑이었어요? 네 그거를 그것에다가 좀 쇠를 했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네. 저는 쇠를 한 줄 알았어요. 얘기 듣고는. 그래서 되게 처음에는 그 네, 캔 촬영사 같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 처음에는 그거였었죠. 그 커피 쇠 네네네네. 그건 진짜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서 비겁하게 플라스틱 병뚜껑으로 바꿔서 이제 날카로운 면이 이제 발바닥에 닿게 해서. 안쪽이. 예.
그 자극이 있어야지 이제 그쪽 저도 이제 신경 쓰여서 저러니까. 그렇게 그 어떤 장면들을 물리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아도 그렇고 배우분들이 혹시 또 오늘 또 얘기해 주실 만한 어떤 순간들 같은 것들이 있으셨어요? 사실 여긴 눈썹을 밀었겠어요. 근데 저한테 맞아 천우 씨 눈썹을 이러기 때문에 저는 뭐 눈썹도 청테이프 그러니까 이제 청테이프 때문에 눈썹이 다 뽑혔다는 설정이 설정. 그 대본에서부터 써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도 분명히 CG나 아니면 특수 분장을 하시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감독님 이거 눈썹 어떻게 할 거예요? 눈썹은 다시 잘 안 돼. 이렇게 언니가 다시 잘하겠죠. 네, 그래서 이거 쉽지 않은데라고 생각하면서도 저도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니까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너무 얘기하시는 게 너무 얄미워가지고 제가 현장에 막 또 엄살을 부르죠. 현장에서 제가 혼자 눈썹 없이 있으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외롭고 그럴 것 같아요. 감독님 같이 밀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밀었어요 진짜. 근데 감독님 같이 첫날 같이 밀어주셨어요. 눈썹. 그래서 이게 험했어요. 그래서 눈썹 없는 두 분이 현장에 눈썹이 없다 보니까 감독님은 탈색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제가 말렸어요. 저 탈색도 할까 했거든요. 아 왜냐면 진짜요? 중식 가족이 됐으니까 이렇게 어떤 표식같이? 네, 표식처럼 나도 같이 하면 어떨까. 네, 네. 그래서 막 가발 테스트도 해봤는데 이거는 좀 너무 과하다 해서 저는 그냥 하마와 그 눈썹으로 마무리를 줬었죠. 근데 감독님 지금 뵈니까 눈썹이 굉장히 가지런히 잘 다시 나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어쩜 약간 배우들에게 감독들은 그런 어떤 이 작품을 위해서 조금 해달라고 하는 거지만 이게 사실 실제로 밀고 보니까 일상생활이 되게 어렵지 않으세요? 않으셨어요, 감독님? 사실 저는 사실은 일반인에 가깝죠. 연예인은 네, 아니죠. 네. 그래서 주변에서 막 피해 다녔을 것 같아요. 선글라스를 항상 끼고 다니니까 선글라스가 눈썹을 가려주진 않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그러게요.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웃겼던 게 이제 천 배우가 먼저 눈썹을 밀고 근데 천 배우는 참 이뻤어요. 눈썹을 밀고. 되게 모나리자 같았어요. 네, 근데 좀 인형 같아가지고 제가 넌 눈썹 밀고 다니는 게 더 이쁠 것 같은데라는 막말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그 밀었어요. 같이 있는 데서 이제 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청배우가 이제 스텝 된 데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감독님은 언제 미세요? 그래서 알았어 하고 이제 저쪽 가서 밀었는데 아쉬웠던 거는 제가 딱 밀고 나왔을 때 그쪽에 이제 여자 스태프들이 쭉 많이 있었는데 그 반응이 기가 차던가요? 제가 시나리오를 쓰면서 기대했던 반응이 이제 천우희한테 나와야 되는데 저한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희야 이런 반응이 나한테 나와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또 영화라는 거는 시각적인 예술이라서 그런지 눈썹을 밀고 등장하는 순간부터가 이미 만들어진 어떤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압도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영화의 제목인 이 우상은 시나리오를 쓰시기 전에 써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다 쓰고 나서 제목을 뭘로 붙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쪽에 가까웠나요? 원래 예전에 썼을 때는 다른 제목이었는데 항공주 끝나고 다시 할 때는 저 트리트먼트를 쓰면서 이제 우상이라는 게 먼저 다시 제목을 먼저 짓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많이 디벨롭 되기 전에 제목을 정해놓고 시나리오를 항상 쓰기 때문에 근데 우상이라는 게 너무 좀 빈약하게 느껴져서 처음에는요? 네, 우상의 우상의 이런 걸 할까 했는데 그것도 조금 비겁해 보여서 결국에는 우상이 되었던 것 같고 사실 저는 우상보다는 아이돌이라는 제목이 더 좋습니다. 아이돌이라는 이 영어로 된 지금 예, 왜냐하면은 이 제목이 우리 배우분들 얼굴 앞에 붙었을 때 굉장한 만족감을 진짜 유명 아이돌 계시나요? 그리고 또 모르는 분들이 보게 되면은 아니 왜 아이돌이야? 뭐 이렇게 또
물어볼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서 오히려 약간 그런 느낌 반전의 매력 같은 것들이 느껴지기도 할 것 같네요. 그 제목에서. 네, 네. 그래서 저는 아이돌이라는 제목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이 아이돌을 넘어서 두 번째 토크 키워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네, 마이 씬입니다. 각각들의 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사진 스틸컷을 보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스틸 한번 보여주시죠. 앞서 잠시 얘기하셨던 그 노래방에 있었던 이렇게 부나미하고의 또 즐거웠던 어떤 시간이기도 했었는데요. 이 두 여자 관계를 한마디로 한다면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육중식을 할 때 그 순간 특히 뭐 흥분하거나 그럴 때 아들 부남의 목소리가 좀 나왔으면 싶다는 얘기를 감독님한테 했었거든요. 육중식이지만 부남의 모습도 그러니까 부남이가 영화 초반에 그 잃잖아요. 아들을 잃잖아요, 육중식이. 그 네네. 아들이 제 목소리나 살짝 행동에서 부나미도 좀 보였으면 좋겠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둘이 고립된 생활하다 보면은 서로 되게 머리 색깔도 똑같지만 네. 닮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아들을 대할 때 또 부나미의 목소리로도 또 대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었고 이 장면은 사실 뭐 밤새 찍었어요. 밤새 노래 부르고 근데 짧게 붙였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경구 배우가 되게 음원도 있고 노래도 엄청 잘 부르시잖아요. 뭐 어떤 노래를 주로 많이 부르셨어요? 저는? 네. 무슨 노래? 저기 갑자기 생각. 처음에는 그 장윤정 씨의 초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 바꾸셨어요. 그게 좀 빠른 템포의 음악 쇼로 바꿨는데 뭐 노래보다는 이게 둘이 막 거의 흥겨운 친구처럼 뭐 부나미가 저 때리기도 하고 불렀었던 거죠. 근데 뭐 회상으로 잠깐 나오는데 근데 영화 속에서 어쨌든 실리지 못한 아쉬움이 진짜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부를 수 있는 기회. 영화를 보니까 이건 길게 붙으면 안 되는 씬이구나. 짧게 강렬하게. 네, 그럼 짧게 강렬하고. 저도 쇼 노래를 네. 까먹었어요. 이거야 언제까지나. 이렇지만 다 해내는 그런 배우 아닌가요? 결국은 해내는 거는 아니고 안 따라서 하는 거죠. 감독님? 네, 저는 좀 놀랬던 게 예전에 이제 저희 영화 장면에서 미아원 장면이 있어요. 그때 이제 설 선배님이 뭔가 이상한 그 영어로 되어 있는 저 맨투맨 티를 입고 왔는데 네. 저 메이크가 뭐지? 아내 씨팔. 무슨 메이크예요? 뭐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나는데 설 선배님 만들어주신 거예요. 진짜 너무 되게 양육하는 즐거움이 있으신 분이시네 진짜. 방송에 나가는 건 아니죠? 그럼요. 이거는 네. 괜찮습니다. 하실 말씀 다 하셔도 됩니다. 뭐 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웃자고 했던 말이니까요. 근데 설 선배님은 항상 그 인터뷰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현장에 올 때 항상 준비가 감정을 잡고 오세요. 그래서 많은 스태프들이 주변에 가가지고 농담을 걸기가 굉장히 무서운 존재를 이렇게 딱 현장에 오세요. 네. 근데 정말 그게 중식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항상 극해 달에 있는 감정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걸 준비를 해서 오시는데 뭐 이거 뭐 이렇게 주문을 하면 처음에는 이제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티셔츠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절대 저한테는 안 그러시고요. 근데 조 감독한테 좀 많이 뭐 그러시긴 하는데 근데 조 감독이 또 설 선배님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아내 18이에요. 하고 다 하시잖아요. 야, 나 안 해, 나 안 해. 이래놓고 자, 슛 가자 이러면 이렇게 또 다리를 들면서 아. 또 한다든지 그 모든 걸 다 하세요. 아까 전에 노래하신 걸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그 아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하려고 준비를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단한 에너지시죠.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예전에 역도산 할 때 마지막 아마 레슬링 장면 찍기 전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옆에서 그 설경구라는 배우를 보면서 와, 나 옆에 가다가 이게 죽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었던 그런 에너지였어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려고 기다렸었는데 다음에 하면 안 되냐고 나 지금 뭐든 다 씹어 먹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던 근데 정말 그 순간은 이 배우는 지금 이미 리키도자인 상황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정말 무서운 배우시죠. 정말 무시무시한 배우죠. 무서운 배우가 아니라. 아닙니다. 저한테 부드러운 남자. 그래서 약간 그런 그 저는 이제 이 장면에서 중식 처음 이 영화에서 중식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여러분들 보셨죠? 그러니까 사실 뒷모습만 나와서 운전을 해가지고 그냥 막 들어가는 그 장면에서 보면서 그 차 안에서의 디테일과 그 안에서 막 그 허둥지둥하면서 이제 보여주는 그 연기라는 게 굉장히 쉬운 연기처럼 보이지만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아까 잠시 제가 들어오기 전에 들었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 다른 데 있었다면서요? 다른데? 네. 그걸 아, 끝내는데 이게 제 첫 등장이자 제가 처음 촬영한 장면인데 새벽에 모여서 그 비신을 찍었던 건데 감독님의 이야기는 말로는 들었는데 처음 촬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감독님이구나라는 걸 그때 첫 씬에서 알게 됐죠. 한 20몇 테이크를. 근데 그걸 비신인데 저쪽에서 해가 뜨고 있는데도 막 찍더라고. 근데 비신에서 그 자동차 와이퍼에 네 그 얘기를 해주세요. 와이퍼가 이렇게 계속 욱욱욱 했는데 그 키를 뺄 때 차 키를 뺄 때 이 시나리오에 써 있었어요. 중간에 서버린다 와이퍼가. 근데 그거를 제가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표현이.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키 조절을 이렇게 그 시나리오대로 좀 섰으면 싶어요. 11시 방향으로. 네. 네. 그래서 그게 참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후진하면서 얼굴을 공개 안 했는데 네. 뒤가 안 보여요. 사실 물탱크가 있어가지고 실제 비가 안 오는 때는 실제 비 오는 날 네. 찍은 게 아니고 이제 뒤에 물탱크를 실어놓고 거기서 이제 비를 만들었는데 이게 뒤가 안 보이는데 그걸 뒤 보이는 것처럼 되게 확 해야 되니까. 그때 그 감독님의 거의 전체를 거의 파악을 했죠. 이런 감독. 나는 이제 포기해야 되는구나. 끝났어요 이제. 덕분에 그 장면이 사실 사소하지만 아주 중요한 장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좋아하는 장면. 장면으로 네, 탄생할 수 제가. 있게 됐던 거죠. 한석규 선배님도 그 장면을 되게 부러워하셨어요. 경구 뭐 찍었냐 보시면서 부러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보는 눈은 있으셔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스틸을 함께 볼까요? 왜냐면 이렇게 연아가 진짜 저 5만 원짜리 도시락이죠. 네. 이렇게 먹는 저 장면을 보니 되게 짠하네요, 왠지. 뭔가. 저 밥도 굉장히 많이 먹었었어요. 저 장면 찍을 때 얘기 조금 해주세요. 저도 하루 거의 반나절 이상 찍었었는데 이제 그래서 먹는 신이었어요. 근데 워낙 먹는 걸 뭐 좋아하다 보니까 잘 드시잖아요. 네, 잘 맛있게. 먹는데 네. 이 씬에서 특히나 좀 연아의 인간적인 모습이 좀 나오기를 바랬었어요. 되게 무장해제 돼 있고 단순하잖아요. 그냥 5만 원짜리 비싼 거를 내가 맛있게 그것도 맛이 있고 그냥 즐기면서 먹겠다라는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기분 좋게 아버지께 전해달라고 2천만 원 꼭 받아주려고 뭔가 그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그 무서운 말을 뱉으니까 근데 나름의 분위기가 좀 선배님께서 저 항공주 때 아버지 역할을 하셨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딱 한 장면을 만나거든요. 근데 그때도 밥 먹는 씬이었어요. 근데 제가 막 그러네요, 네, 밥 그러네요. 먹다가 그냥 야 먹어라 먹어 약간 이렇게 그런 씬이었는데 여기서도 한 씬을 만났는데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나름의 저는 감정이 의미부여를 하면서 되게 반가운 씬이기도 했었고 선배님하고 되게 오랜만에 만났어서 나름의 저 장면이 많이 기억에 남아요. 사실 이 영화에서 연하의 그 뭐 시나리오도 쓰여져 있고 감독님과도 함께하고 아마 동료들하고도 함께했지만 굉장히 외로운 순간들이 많았을 것 같은 캐릭터라는 생각 들거든요. 네. 네. 사실 현장에서는 외로운지를 잘 몰라요. 왜냐면 이런 분들이 옆에 계시니까. 네, 감독님과 선배님들이 또 워낙 잘 챙겨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스태프분들이나 현장에서 그 받는 기운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힘든 줄도 잘 모르고 막 되게 재밌게 현장에 있는 편인데 그러다가 이제 집에 돌아갔을 때 제가 눈썹이 없다 보니까 집에 집에 돌아가서 네, 집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혼자서 어디 나가지 못하고 그럴 때 조금 외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연하로서 현장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그때보다 집에 있을 때 외롭다. 오히려 빨리 현장에 가고 싶다. 가고 싶다. 전우희 씨가 눈썹을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고 다녔었어요. 진짜요? 한 번 촬영 때는 가짜 눈썹을 붙였는데 눈썹을 가지고 싶어서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진짜 같죠? 그래서 제가 가짜 같아 그랬어요. 한마디도 하셨는데 근데 그 나름의 재미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 눈썹으로 진짜처럼 보일 수는 없더라고요. 그것들이. 그래서 눈썹 없는 모습도 처음이니까 그냥 나름 추억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천우희 배우에게 그 연하의 캐릭터에게 감독님이 사실은 어떤 면으로는 자유도로 주시고 동시에 많은 부분에서 책임감도 느끼게 하고 많이 또 기댄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현장에서 이렇게 또 굳건히 해내는 천우희 배우를 보면 어떤 마음 드셨나요? 우선은 뭐 천우희 배우뿐만 아니라 우리 세 배우 모두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뭐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은 없는데 좀 해주시지 그러셨는데. 이럴 때는 저도 설 선배님하고 성격이 조금 비슷해가지고 좀 무뚝뚝한 게 있어서 말을 못했는데 GV를 하면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우선은 천우희 배우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항상 천우희 배우도 많은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도전이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모한 도전이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었던 거죠. 본인을 많은 테스트를 해야 되는 언어에 대한 것부터 해서 외형적인 것들 그리고 이 영화의 시작과 끝에서 연하라는 캐릭터가 내뱉는 모든 말들이 기존의 천우희 배우가 쓰지 않았던 말이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큰 원동력과 힘이 되기도 하지만 그게 잘 표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한 한 선배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미천이 보이는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전인데 그걸 굉장히 흔쾌히 그리고 영화를 찍으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나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감독으로서는 굉장히 좀 고마웠던 게 분명히 본인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갈등이나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내색하지 않고 현장에 오면은 굉장히 심각해도 항상 웃는 얼굴로 하고 또 슛 딱 들어가면 그 이상 팍 쓰고 그런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우리가 5년 전에도 작업을 했지만 굉장히 또 더 많이 성장을 해서 또 같이 만나게 됐구나 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이 들었고 또 이 지점들 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설 선배님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뭐 기사로는 뭐라고 나왔죠 기사? 선배님과 저의 불화설. 설경구 배우님이 어디서 만만하신 분은 아니시니까요. 네. 그 우리 세 배우 중에서 저랑 가장 많은 술을 마신 사람은 이제 설 선배님. 한석규 선배님 술을 못 드셔서 대신 2배를 제가 드셨죠. 2배를 먹었어요. 그래서 한 선배님은 전화 통화를 좀 많이 하고
서 선배님하고는 술을 자주 마시고 분명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 탈색을 해야 되는 그 부분 때문에 그게 또 유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배우가 세 분이다 보니까 몰아서 가지 못하고 어떤 스케줄들이 계속 꼬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지점 때문에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굳건하게 또 뭐 아내 씨발 뭐 이렇게 했지만 현장에 올 때만큼은 그랬다 또 염색도 해가지고 오시고 그런 또 내색 안 하시고 또 그런 지점이 이 영화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영화를 완성하는데 굉장히 큰 힘 중에 하나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한 선배님도 가장 큰 형이자 어른으로서 현장에서 이제 굉장히 막내 스태프부터 해서 상대 배우들 모두 다 이렇게 다 다독이시면서 또 배려해 주시면서 끝까지 실언 내색 없이 해줬었던 게 이 우상이라는 영화를 완성하는데 가장 큰 힘이 아니었나 되게 생각합니다. 든든한 트라이앵글 같은 배우였던 것 같네요. 네, 그건 저에게는 감독으로서 굉장히 큰 복이었다. 이 영화를 만드는 게 있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굴 보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뭐, 네. 불화설은 없는 걸로 없었던 걸로. 네, 그렇다면 저희 다음 이어지는 스틸과 키워 토크 마이 무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네. 저희는 아마 영화 속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장 사진인데요. 저 현장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어느 분이 해주시면 좋을까요? 저기 어떤 장면을 찍고 있었을 때 그때 교도소 촬영 씬을 찍었을 때인데 네. 외국인 보호소에서 보호소. 나왔을 때 찍었는데 저 때가 아마 봄이 오기 전이었을 거예요. 요맘때쯤 되나요? 그러면 요거보다 조금 더 전 2월 그래서 꽃이 안 폈을 때였는데 거기 보면 영화 장면에 보면 목련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숨을 들이마시는 씬이 있었는데 그 목련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테이프 양면 테이프로 하나하나 만들어서 그림자를 만든 거예요. 와. 네네. 그때 이제 물론 CG 작업으로는 이제는 목련처럼 보였긴 했지만 현장에서는 그 하나하나를 또 스태프들이 하나하나 만들고 디테일을 만들어가면서 그리고 선배님과도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던 씬이었던 것 같아요. 촬영하는 그 장면이 많이 붙지 않다 보니까 너무 오랜만에 그러면서 이날 아마 간만에 만나서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안부 묻고 촬영하고 그리고 또 헤어지고 이랬던 것 같아요. 서울 배우님께서는 전날 순간에 대한 기억이 있으세요? 네, 저게 저날이 사실은 다른 곳에서 촬영이 이제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감독님이 현장을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여기 좀 마음에 안 든다. 외국인 보호소가. 그래서 세팅을 하고 찍다가 갑자기 변경이 돼서 익산의 그 교도소 세트 우리 불안당도 찍었던데 거기로 갑자기 변경이 됐었어요. 이 익산에 있는 교도소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련아를 퇴소시키는 련아야 하면서 이제 두 명의 잠바도 입히고 퇴소하는 장면 찍었던 거예요. 저희 또 다음 스틸을 한번 또 함께 보실까요? 네. 여기서는 연아가 얘기해 줄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장면 자세히 보시면 감독님 눈썹이 없어요. 그러네요.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2주, 잘하고 있는 중? 2주 됐어요. 사실은 좀 전에 사진이 아마 눈썹이 더 없는 근데 선글라스 때문에 아마 가려져 있었던 모습인 것 같은데 약간 그 눈썹의 성장과 함께 몇 주 차인지 뭐 몇 회 차인지 이렇게 좀 기억할 수 있을 정도겠네요, 정말. 저 장면 찍을 때 혹시 기억나는 어떤 순간들 같은 거 있으세요, 천우 배우님? 저게 아마 마사지 샵에서 촬영을 했을 텐데 저 때도 거의 며칠을 저는 한 이틀을 찍었어요. 근데
분위기가 물론 촬영을 할 때는 뭐 그러니까 슛 들어가기 전에는 굉장히 화기애애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상황적으로 굉장히 긴장감이 넘쳐야 되다 보니까 이틀 동안 그것을 막 잡아가면서 그리고 현장에서의 그런 뭐랄까 모먼트를 좀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스틸이 하나 더 있을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혹시 이게 마지막 스틸인가요? 아, 네, 또 있군요. 저때 엄청 많이. 네, 이 장면 대부분 지금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거나 뭔가 이렇게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진들에 이어지는데 저 장면 뭐 어떤 장면 찍을 때인가요? 이거는 연아하고 중식하고 명예가 처음으로 다 같이 만나게 되는 호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밥 먹던 장면 모였을 네네, 때. 그때 모였던 장면이었던 것 같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씬이자 이 세 배우의 어떤 표정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흡족한 씬을 찍었던 그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세 배우를 조합을 모아 놓았다는 것만으로도 이 영화가 가지게 되는 어떤 기대감 같은 것들이 되게 높아지게 됐던 그런 작품이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의외로 설경구 배우와 한석규 배우가 되게 오래전에 만났을 것 같은데 사실 예, 그 형님이랑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작품을 이게 같이 한다는 게 큰 네, 인연 같아요. 이게 그렇죠.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게 같아야 되는데 그게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예전에 처녀들의 저녁 식사 했었을 때 임상수 감독님께서 딱 한마디 주문만 하셨다는 얘기가 한석규처럼 해라. 네 거기서 나오는 나는 한석규를 7분 안에 소화시켜버리겠다. 7분이면 된다. 그때 정말 하룻밤만 보내는 그냥 남자 주인공으로 아니 남자 조연으로 등장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석경님이 그때 그 사람들로 임상수 감독님 그쵸. 그 이후에 만났는데 그때 만화가 이름도 한규식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실 한석규란 배우와 만났었으면 정말 그 전에 만났을 수 있는 어떤 뭐 이창동 감독이라든지 전도연 배우라든지 뭐 정말 임상수 감독님이라든지 이런 정말 그 교집합들은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많았었고 또왜 했었을 것 같기도 했었는 뭐 그렇게 생각도 들었었을 텐데 이제야 만났고 또 사실은 석경님이 먼저 캐스팅이 됐고 또 시나리오가 좋았고 또 이수진 감독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석경도 제가 이 작품을 하게 된 이 큰 이유 중에 하나였었어요. 예. 막연하게 멀리서 바라볼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인상과 실제로 사실 온몸을 부딪히면서 함께 작업을 했었을 때는 다른 방식의 어떤 뭐 좋은 점, 나쁜 점, 뭐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여기 안 계시니까 나쁜 점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